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는 왜 스캔F 할 때 우리가 여러분 스캔F가 뭐죠? 그러니까 프린트F는 표준 출력이라면 얘는 표준 입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요거 왜 이렇게 쓰는지 옛날에는 포인터 변수 배우기 전에 포인터 개념 배우기 전에는 그냥 이제 요걸 썼단 말이에요. 근데 포인터를 이제 배웠기 때문에 왜 이거를 이렇게 넘기는지 이건 뭐예요? 지금 넘긴 게 주소 넘긴 거잖아요. 주소. 그러면 왜 이게를 주소를 이렇게 넘긴 건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일단 보면 정수 입력해달라 하죠. 그러면 인풋에 넣어주는 일을 이제 스캔F는 일종의 외부 대행업체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스캔F가 우리에게 물어보겠죠. 야, 고객에게 입력받은 거 우리가 값을 어디다 넣어줄 거야. 그러면 이때 우리는 변수의 위치를 사실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일단 스캔F라는 대행업체에게 고객에게 입력받은 정수값을 input 변수에 넣어달라는 뜻인 건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제가 이거를 이렇게 써볼게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코드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쓴 게. 메모장. 우리가 이제 표준 입출력 함수에 대해서 배웠는데 샵 include 그 다음에 stdio 요거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메뉴에 쓰고 시작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얘는 뭐다? 표준 출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의 약자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표준 출력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아는 프린트프가 바로 표준 출력인 거고, 그 다음에 표준 입력은 스캔F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있기 때문에 프린트F랑 스캔F랑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출력은 간단하게 모니터라고 생각하라고 말씀드렸고, 얘는 쉽게 말해서 키보드라고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기 이제 정수 입력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다 이렇게 해볼게요. 좀 변경을 해볼게요. 당신의 나이를 입력해주세요. 나이를 입력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age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퍼센트 이거 하면 이거는 데시멀인 거 아시죠? 나는 정수라는 요구사항을 말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퍼센트 %F 하게 되면 나는 실수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D냐 F냐 뭐 타입에 따라서 내가 달라는 게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원하는 주문만 하고 끝내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중국집에서 전화를 했으면 내가 내 주소를 알려줘야 돼요. 근데 왜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이게 왜 안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중국집에 메뉴를 주문을 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집으로 와달라고 배달을 시킨단 말이에요. 요청을 하죠. 이것 좀 배달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 집안에는 아파트라고 했을 때 아파트에는 뭐가 있어요? 뭐 동이 있고 호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호수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뭐 101동, 뭐 101호, 102호, 103호 뭐 이런 식으로. 이 집이 저희 집이라 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중국집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고 저한테 저는 요게 필요합니다. %D가 필요하니까 이런 거 하나 주세요. 즉 정수 하나 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걸 어디다 갖다가 달라요? 그걸 여기다가 갖다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요 안에 값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123 이런 식으로 값이 요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중국집에서 원하는 거는 이 방 안에 뭐 123이 있는 걸 궁금해 할까요? 아니면 요 호수가 어디 있는지를 궁금해 할까요? 간혹가다 여러분들 배달시켜보면 그 요구사항, 배달기사 요구사항에 요새 아파트는 상관없는데 아파트 요새 다 비밀번호로 돼 있잖아요. 그죠? 비밀번호 안 적어서 그냥 요청을 보내면 배달기사들 승질냅니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분들도 빨리 일해야 되고 주소를 우리가 사실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안 알려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호수도 안 적어요. 동만 적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집은 배달 기사가 중국집에서는 결국에는 요 안에 뭐 네가 뭘 먹고 있던 누워 있던 뭐 빤스를 입고 있던 뭐 크게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네가 요청은 그냥 음식만 너한테 주고 가면 끝나. 그래서 얘는 별로 그게 궁금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3이 들어있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게 뭐죠? 어차피 얘가 그 음식을 여기다 넣어주면 그 안에 있는 데이터 날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뭘 준 거예요? 만약에 age가 5라고 했을 때 이건 그냥 5를 준 것 뿐이에요. 5. 그러면 얘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야, 내가 너 대신에 숫자를 입력받아가지고 그걸 어디다 넣어줄까라고 물어봤는데 우리가 얘한테 그냥 5 준 거예요. 5.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걸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결국에는 요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시를 드리는 건데 여기다가 뭐 주문하다 뭐를 주문해요? 뭐 짬뽕을 주문하죠. 짬뽕 뭐 짬뽕이나 뭐 짜장면이나 뭐 등등. 그 다음에 어디로? 안산시 고잔동 뭐 지리산다시 3번지 뭐 이런 식으로 여기로 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결국에는 이제 먹고 싶은 음식인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디로 배달해달라는 주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캔F가 쉽게 말해서 주문하는 거예요. 주문. 내가 정수 하나만 여기다가 배달해주세요. 그러면 키보드한테 입력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여기에다 넣어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제 주소값을 우리가 넘겨주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데이터를 여러 개 입력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배열로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숫자 몇 개? 3개 저장 가능한 공간을 마련한 거죠. 그렇죠? 처음 사람의 나이를 입력해주세요. 얘는 두 번째, 얘는 세 번째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사람의 나이를 이런 식으로 이제 받을 건데 그러면 어떻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처음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받아주면 되겠죠? 에이스 0번째 이렇게 이제 받아주면 되는 거고. 자, 근데 이제 이게 돼야 안 돼요?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저는 에이지스 0번째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여러분들 뭐의 줄임 표현이죠? 배열문법 요걸 줄임 표현이잖아요. 에이지스 플러스 0번째.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에이지스는 뭐예요? 누구의 주소예요? 얘는 0번째 첫 번째 공간의 주소잖아요. 요 에이지스라는 배열이 있을 때 4바이트짜리 3개짜리의 배열이 있을 때 0번째 공간의 주소인가요? 주소. 얘는 값이 아니 주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간 안에 있는 값을 넘겨준 거죠. 이해되시나요? 한마디로 방 안에 여러분들 곰돌이 인형 있다 해봅시다. 그러면 이 %D라는 녀석한테 뭐예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는 이 녀석은 주소를 원하는 건데 내가 만약에 주소를 안 주고 그러니까 곰인형을 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주소가 아니라 사실 뭐죠? 곰돌이 인형을 하나 준 거죠. 그러면 그 인형이 들어있는 주소를 우리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거는 제거를 해줘야 되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써줘야겠죠.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0번째 에이지스 딱 쓰게 되면 얘는 무조건 0번째 주소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 0번째 주소에서 0걸음 떨어진 곳, 그 다음에 얘는 1걸음 떨어진 곳, 얘는 2걸음 떨어진 곳,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을 넣어줘야겠죠.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굳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배열문법으로 쓰고 싶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배열문법 좋은 거 아니에요 강사님 하고 뭐 좋은 거 맞아요. 그럼 이렇게 쓴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쓰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줘야 된다? 요거 붙여줘야 돼요. 얘는 그냥 값이에요, 값. 왜냐면 그곳으로 갔는데 공간이 나오니까 그 공간에 있는 값을 준 거고. 근데 요게 없으면, 근데 요게 있으면 그 공간의 주소를 넘겨준 거죠. 그래서 얘랑 얘는 완전히 똑같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똑같은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력도 해볼까요? 인트 A는 0. 뭐 귀찮아서 한꺼번에 출력을 하겠습니다.
서비스 플러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실행. 그러면 첫 번째 여기 왜 다 프린트프가 있어? 스캔F죠. 프린트프 아까 그걸 복사를 했나보네. 그 다음에 얘도 역슬래시 요거 필요 없죠. 이렇게 써줘야겠죠.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스캔F 쓰면 오류 나거든요. 그러면 왜 오류 나냐면 이게 C 언어 자체에서 조금 막아놓은 건데 이렇게 무조건 여러분들 이제 그냥 쓰시면 돼요. 쓰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뭐라고 써놨어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부터, 그러니까 2005 이상부터 지금 이제 우리가 쓰는 게 2010 버전이 몇 버전이죠 지금? 버전이 기억도 안 나네. 어쨌든 비주얼 스튜디오 버전을 우리가 2020인가? 22 버전 쓰고 있어요. 2022. 근데 2005 이상부터 스캔F 뭐 이렇게 쓰게 되면 워닝 C 4996 경고가 발생을 해요. 이거 뭐냐면 스캔F 함수는 안전하지 못하다. 그러면 스캔F S라는 게 있는데 뭐 좋아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굉장히 안 씁니다. 호환성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define crt secure no warning 요거 그냥 최상단에 요거 붙여주거나 아니면 요거 프로그래머 워닝 디제블 4996 요거 이제 넣으시면 돼요. 아마 제 문제 보면 여러분들 이제 요게 이런 식으로 박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는 요거 건드리지 마세요. 요게 있어야지만 스캔F를 쓸 수 있다. 스캔F S라고 아까 보여드렸는데 그거 굉장히 안 씁니다. 스캔F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코드가 돌아가요. 나오죠? 처음 사람 나이 입력해달라 하죠. 10, 20, 30. 그러면 10, 20, 30도 이런 식으로 출력이 가능하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스캔F를 쓰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달라 했는데 그거를 이제 그냥 주소를 안 넘겨주고 그 값을,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넘겨주면 배달하는 사람이 너희 집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다 안 궁금하다? 별로 궁금하지 않다. 그냥 정확하게 요청 사항을 배달해 주는 김에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주소값을 넘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주소를 매개 변수로 넘겨주는지 설명을 드린 거죠. 네, 이상입니다.